안녕하세요. 최영로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오성환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배당에 대해서 경매에서 반드시 따르는 배당에 대해서 간단히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 변호사님, 네. 배당은 누가 관심을 가지죠? 경매를 할 때? 배당은 보통 저희 낙찰자들은 관심이 별로 없고 그 임차인들이 보통 관심을 많이 네. 갖죠. 일반적으로 배당은 물건을 네.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사실 관심을 가질 이유가 없지요. 네네. 그럼 채권자들이 알아서 내가 돈 내면, 내가 낙찰 받아서 돈 내면 채권자들이 알아서 배당 바닥을 끄기 때문에 네네. 경매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관심을 안 갖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네. 근데 실제로 반드시 그렇지만 않은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네. 왜냐하면 경매 절차에서 그 경매 부동산에 대해서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임차인도 있고 네. 유치권자도 있고. 그렇게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왜 권리를 주장할까요? 기본적으로 자기도 보증금을 받아가야 되겠다, 공사 대금을 받아가야 되겠다, 돈을 받기 위해서 그런 권리를 주장을 하고 있죠. 네네. 근데 그 사람들이 부동산에 대해서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배당 절차를 통해서 매각 대금에서 배당을 받아가면 부담이 훨씬 줄어들게 되겠죠. 네네. 그 사람들은 돈 다 받아가면 순순히 인도해주고 뭐 스무스하게 해결될 테니까. 근데 배당을 한 푼도 못 받아가면 낙찰자 입장에서는 약간 피곤한 문제가 생길 수 있겠지요. 그렇죠. 그래서 그냥 일반적으로는 배당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관심이 없고 그 채무자, 부동산 소유자에 대한 채권자들이나 또는 담보권자, 네. 경매 물건에 대한 담보권자 이런 사람들의 주 관심사이긴 하지만은 아니 근데 실질적으로 낙찰을 받으신 분들도 이제 명도를 해야 되잖아요. 명도를 할 때는 굉장히 중요하죠. 네. 이 그래서 사람이 돈을 지금 받냐 안 받냐다. 임차인이 배당을 받을 수 있을 것이냐, 네. 받으면 또 얼마나 받을 수 있을 것이냐 이런 네. 걸 대강 계산을 해봐야 내가 계산이 서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도 뭐 수많은 명도를 해보고 낙찰을 받아봤지만 돈을 한 푼도 못 받고 못 받으시는 분들을 이제 대응하기가 가장 어렵죠. 네. 네. 그래서 원래는 채권자들이 관심을 가질 문제이긴 하지만은 경매 입찰에 한번 참가해 보고자 하는 사람들도 기본적으로 배당의 기본 구조와 개념은 이해를 하고 있어야 네네. 훨씬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배당의 기본 개념에 대해서 네네. 좀 여러분들 알기 쉽게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네. 겁니다. 그리고 저도 제 배당에 대해서 이제 우리 변호사님이 완벽하게 정리를 이번 시간에 해주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선순위 임차인 있잖아요. 네. 선순위 임차인이 배당을 다 못 받는 경우도 많이 있더라고요. 뭐 많이 아주 흔한 네. 일이지요. 네. 네. 그런 것들도 좀 궁금하긴 해요. 네. 배당이라는 것은 네. 말 그대로 경매 물건이 팔려서 매각 대금이 법원에 들어왔을 때 그 돈을 법원이 채권자들한테 순위에 따라 나누는 거, 나눠주는 거, 그걸 배당이라고 하지요. 네. 배당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느냐 두 가지 쟁점이 있습니다. 두 배당을 가지요. 하면. 네. 첫 번째. 첫째는 네. 배당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과 많은 사람들이 채권자라고 주장을 하는데 배당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 없는 사람 이렇게 딱 나누어집니다. 첫째. 네. 그다음은 거기서 배당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은 일단 싹 정리가 되겠죠. 네. 정리가 되고 남은 채권자들 이제 배당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 사이에서는 다시 이제 우선권이 누구한테 우선권이 있느냐 그 우선권의 문제로 곧 두 단계로 보통 해결이 돼야 되죠. 그래서 제일 먼저 배당을 어떤 사람이 배당을 받을 자격이 있는 채권자인지 어떤 사람은 배당을 받을 자격이 없는 채권자인지 이걸 먼저 구분하는 게 중요합니다. 경매 절차에서 채권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두 가지가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하나는 그냥 가만히 있어도 법원이 알아서 배당을 해주는 채권자 종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법원에 배당 요구라는 그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채권이 있든 말든 우선권이 있건 말건 배당을 절차에서 전혀 고려해주지 않는 네. 말하자면 반드시 배당 요구를 해야만 배당을 받을 자격을 가지는 채권자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이 물건이 그러니까 건물 부동산이 경매로 넘어갔는지 안 넘어갔는지를 모르고 있으면 못 받네요. 이 사람. 그렇죠. 그러면 그 구분하는 기준이 뭐냐? 그 구분이라는 건 네. 뭐 간단합니다. 네. 뭔가요? 법원이 네. 이 사람한테 배당을 해줘야 되겠다, 말아야 되겠다. 네. 뭐 보고 판단하겠습니까?
뭐 간단한 거 보고 하겠죠. 딱 눈에 딱 들어올 수 있는 거 한눈에 등기부지요, 등기부. 등기부겠죠. 네. 등기부 경매 개시 결정이 날 당시에 등기부 네. 그 당시의 등기부에 돈 받기 위해서 등기부에 이름이 금전 채권자로 이름이 올라가 있는 채권자 네, 어떤 네. 사람이지요? 네네. 근저당권자가 있고 가압류권자가 있지요. 가압류권자는 압류권자 있고 네. 임차권 등기 명령 받으신 분은 어떠죠? 그것도 그 이제 약간 논란이 있습니다만 네. 그 임차권 등기 명령을 받은 사람도 결국 보증금을 받기 위해서 임차권 등기 명령을 한 거기 때문에 네. 금전 채권자로 범위에 포함시켜 줍니다. 아, 언제 기준으로 경매 개시 결정이 날 그날을 기준으로 딱 등기부를 발급받아 가지고 그 등기부에 근저당, 가압류 또는 압류, 세무서에서는 압류, 네네. 그다음에 임차권 등기 명령 이렇게 해서 이름이 올라가 있는 채권자들은 네. 그냥 가만히 있어도 법원이 알아서 음, 배당을 해줍니다. 그러면 등기부에 이름이 올라가 있지 않은 채권자, 법원으로서는 등기부에 이름이 올라가지 않은 채권자들은 그 사람이 절차를 거쳐서 배당 요구를 하지 않으면 해주고 싶어도 해줄 방법이 없습니다. 네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첫째, 임차인이죠. 주택 임차인, 네네. 확정일자 임차인, 등기부에 안 나오죠. 네네. 소액 임차인, 등기부에 안 나옵니다. 그 다음에 임금 채권자, 네네. 체납이 됐지만 압류 등기로 나오면 등기부상으로 이 사람이 세금을 안 낸 게 있는지 없는지 알 길이 없지요. 네네. 그렇죠. 그런 사람들은 배당 요구를 하지 않으면 네. 무조건 음, 배당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인정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가등기권자는 어떠죠? 가등기권자는 약간 논란이 있긴 있는데 가등기 담보법에 보면 가등기권자가 두 가지 가등기가 있지요. 담보 가등기가 있고 순수한 순위 보전 가등기가 있습니다. 네. 여기서 배당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은 담보 가등기권자만 받을 수 있는데 등기부에 가등기가 나와 있지요. 네. 등기부에 있으니까 배당을 받을 수 있을 가만히 있어도 배당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거는 가등기 담보법은 그렇게 규정하지 않습니다. 가등기권자는 경매 개시 결정 당시에 등기부에 가등기가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네. 배당 요구 종기까지 배당 요구를 해야만 배당을 해준다. 네. 배당 요구를 안 하면 무조건 배당 자격을 박탈해 버리는 그럼 겁니다. 가등기권자가 좀 어렵네요, 그죠? 그렇죠. 가등기는 가등기는 순위 보전이니까봐 그런 건가요? 뭐 그런 측면도 있고 담보 가등기로 밝혀졌다고 하더라도 배당 요구를 반드시 해야 된다고 가등기 네. 담보법에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법원에서 정한 배당 요구 종기까지 배당 요구라는 적법한 행위를 하지 않으면 무조건 자격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 채권자가 있다. 이 두 가지 중에 어느 채권자인지를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 네. 그 구분하는 기준은 경매 개시 결정 내린 그날 기준으로 등기부를 발급받아 봤을 때 그날 기준으로 등기부에 금전 채권자로서 등기부에 이름이 올라가 있는 사람, 저당권자, 가압류권자, 압류권자 네. 이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 이외의 사람들은 배당 요구를 하지 않으면 한 푼도 배당을 받지 못한다. 따라서 그 등기부에 이름이 올라가 있지 않은 채권자에 해당한다면 임차인이 그에 해당한다면 낙찰을 받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배당을 받고 순순하게 나갈 수 있을지 한 푼도 못 받아서 내가 낙찰받으면 애를 먹일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법원 기록을 보고 배당 요구를 제대로 잘 했는지 이것까지 챙겨봐 줘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배당의 기본 개념 그리고 어떤 자격을 가진 어떤 사람한테 배당을 해주느냐, 배당을 받을 자격을 어떤 사람들한테 인정해 주느냐에 대해서 간단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